다들 늦은 시간까지 발표 듣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이제 저희 팀하고 다음 팀이 16팀만 하면은 대부 코스의 모든 과정이 끝나는 거니까 조금만 힘내서 다들 들으시면 또 마지막에 저희 모아밤에서 이벤트를 통해서 소정의 상품을 준비해 드리고 있으니까 발표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아밤의 백엔드 개발자인 신재윤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모아밤은 모두의 아침과 밤이라는 뜻으로 루틴 인증을 수행함에 있어서 아침 루틴, 그다음 밤 루틴을 함께 수행하면서 캐릭터를 키우면서 조금 성취감을 느끼는 그런 서비스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도 프론트엔드 기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시연 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백엔드 기술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그 이유는 백엔드 기술이 아무래도 조금 지루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기술 이야기를 들으면 조금 더 관심이 가지 않을까 싶어서 순서를 그렇게 구성하였습니다. 주제 및 배경 소개입니다. 먼저 시중에 많은 루틴 인증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데요. 혼자서 루틴을 하기에는 동기부여가 조금 부족하다는 점, 또 루틴이라는 특성상 자신의 생활 습관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좀 재미가 없고 실천하기가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도 뭔가 조금 덜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이런 것을 개선한다면 어떨까 하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아밤에서는 혼자 하는 루틴이 아닌 방에 참가하여 사람들이 함께 루틴을 수행하면서 조금 더 동기부여를 받을 수 있고, 낮에는 오목눈이라는 새, 밤에는 부엉이라는 새를 키우면서 조금 더 캐릭터를 키우는 좀 게임적인 요소를 넣어서 흥미를 느끼도록 하였고, 루틴 인증을 하고 나면은 벌레라는 재화를 통해서 이 재화를 통해 스킨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재밌게 루틴 인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게 되어서 결국 모아밤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쓰이는 캐릭터들인데요. 오목눈이나 부엉이, 그 다음에 방의 배경, 또 색깔도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프론트엔드 개발자분들이 너무 이쁘게 만들어 주셔가지고 이렇게 나오게 되었고, 실제로 저희는 UI 디자이너나 로고 디자이너일 때 피그마를 통해서 백엔드, 프론트엔드 개발자 구분 없이 함께 모여서 좀 디자인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결과적으로 이런 이쁜 UI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아밤 서비스를 한 4가지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방에 참가해서 사람들이 함께 루틴 인증을 수행하고, 근데 이때 그 방의 인증률이 75% 이상이 되어야만 보상인 벌레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유저 간 커뮤니케이션으로 이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콕 찔러서 인증해라 라고 약간 무언의 압박을 넣을 수도 있고, 이렇게 받은 벌레로 새 스킨을 사서 커스텀할 수 있고, 이제 랭킹을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인증 횟수를 보면서 아, 저 사람 정말 열심히 사는구나, 나도 열심히 살아보자,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습니다. 팀 소개입니다. 저희 팀은 프론트엔드 개발자 4명, 백엔드 개발자 5명으로 아마 B팀에서도 그 많은 팀이 타일러 팀이었던 것 같은데 저희 팀도 똑같이 9명으로 현재 많은 상태라서 서비스가 좀 커지게 되었습니다. 공동 협업 방식은 아래와 같은 툴로 주로 진행하게 되었고, 데일리 스크럼은 디스코드를 통해 주로 진행하고, 슬랙에서는 간단한 이슈 같은 것을 공유하고, 저희의 가장 많이 쓴 템플릿은 사실 GitHub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가장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프론트엔드, 백엔드 혹은 공용 쪽으로 나눠야 되는 이야기는 디스커션을 파서 서로 회의를 진행하였고, 여기에서 개선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슈를 파고 또 마일스톤에도 등록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프론트엔드에서의 발표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는 이러한 기술 스택을 사용했는데요. 추가적으로 저희가 간단한 아키텍처도 도식화를 해보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스토리북을 활용했는데, 스토리북 같은 경우에는 네트윌 파일을 통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리액트 앱과 같은 경우에는 S3 버킷에 배포를 하였고, 또 저희 리액트 앱이 몇 가지 외부 인프라를 활용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로그인을 위해서 카카오 오스 서버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결제 기능을 위해서 토스페이먼트를 활용했고, 그리고 저희가 웹푸시를 위해서 FCM 토큰을 발급받기 위해서 파이어베이스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최종적으로 저희 모아밤 서버와 통신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실제로 개발했던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하는데요. 우선 서버 타임 API를 활용했던 부분입니다. 저희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UI가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여지는 다크 모드와 화이트 모드 같은 경우도 그렇고, 또 그룹방 내에서 부엉이가 자고 있어야 한다거나 오목눈이가 자고 있어야 하는 화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루틴을 인증하는 시간은 하루의 특정 시간만 정해진 특정 시간에만 진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버튼을 활성화하는 부분도 시간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사용자의 디바이스로부터 가져오는 방법도 있기는 했지만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서버에 존재하는 시간과의 불일치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 저희는 그래서 서버에 있는 시간을 가져온 API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텐스타 쿼리의 리패치 인터벌이라는 옵션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동기화할 수 있도록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모바일 대응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 서비스는 아무래도 매일매일 사용자가 들어와서 루틴을 인증해야 하는 만큼 DAU가 중요한 서비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용자의 지속적인 참여를 조금 유도하기 위해 PWA 기술을 도입해서 앱으로도 다운받아 볼 수 있게 하고 또 추가적으로 FCM 기술을 도입해서 웹푸시가 서버로부터 날라오면 이것을 사용자의 디바이스에 노티피케이션을 띄워주는 방식으로 구현했습니다. 여기 화면에 보시면 누군가 혹 찌른다거나 혹은 인증 시간이 임박했을 때 메시지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인터랙션 UI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모바일을 고려하기는 했지만 PC 웹으로도 접근 가능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마우스에서의 드래그 동작과 모바일에서의 슬라이드 동작이 일치가 필요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는 한번 스와이퍼 라이브러리를 도입해서 구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로직 공통화에 대한 부분이었는데요. 저희 서비스는 대부분의 기능이 로그인이 되어 있어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런 로그인이 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해서는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시킨다거나 하는 추가적인 로직이 필요했었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각각의 페이지에서 직접 구현하는 것보다는 앞단에서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고 판단을 해서 저희는 대부분의 요청이 텐스타 쿼리를 통해서 서버와 통신을 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쿼리 클라이언트에 공통 로직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서버로부터 401 응답을 받게 되면 사용자는 로그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로는 라우트에 종속된 데이터들에 접근할 수 있는 메소드가 조금 다양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리액트 라우터 도메인에 존재하는 어떤 훅들을 가지고 쿼리 파라미터나 패스 파라미터 같은 부분을 파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각각의 페이지에서 각각의 다른 훅을 호출하는 것보다는 하나의 통합된 커스텀 훅이 있다면 좋을 것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 그래서 구현하게 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희는 페이지 렌더링에 앞서서 파라미터의 유효성을 검사하는 로직을 앞단에서 구현하는 데도 용이했는데요. 예를 들어 방 상세 페이지에서 룸 아이디 같은 경우는 반드시 넘버만 들어와야 되는데 그 외에 스트링 형태의 데이터가 들어온다면 인발리드 페이지를 렌더링해주는 기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것들은 저희는 방 생성 기능을 구현할 때 사용자가 현재 입력해야 하는 인풋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퍼널 형식으로 페이지를 구성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는 각각의 퍼널에 해당하는 스텝들이 이 폼에 대한 상태를 공유하고 있어야 되고 또한 유효성 검사 메시지도 관리를 해야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컨텍스트나 스테이트로 직접 구현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이미 잘 나와져 있는 리액트 훅폼이라는 라이브러리를 활용을 했고 그 덕분에 저희는 추가적으로 비제어 컴포넌트 방식의 이점으로 렌더링 횟수를 줄일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API 모킹에 해당하는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프론트엔드와 백엔드가 동시에 개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로 개발을 진행하면서 아직 API를 사용할 수 없는 형태가 반드시 존재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MSW를 통해서 모킹 환경을 구성했습니다. 덕분에 저희는 추후에 실제 API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변경해야 할 코드가 거의 없었고 또한 에러 바운더리나 서스펜스를 통한 선언적인 에러 처리 및 로딩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모킹 핸들러에서 원하는 딜레이만큼을 줘서 로딩 UI를 특정 시간만큼 한번 테스트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에러를 임의로 발생시켜 본다는 그런 것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스토리북에 대한 부분인데요. 저희는 실제 페이지 구현에 앞서서 저희가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컴포넌트들을 먼저 구현을 하고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각각의 공통 컴포넌트들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쉽게 저희끼리 공유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스토리북으로 공통 컴포넌트를 문서화했습니다. 이어서 시연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페이지에 처음 들어오셨을 때 화면입니다. 최초 회원가입의 경우에는 이렇게 가이드 페이지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거는 마이 페이지이고 자신의 프로필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입니다.
열심히 살겠다는 메시지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방 검색 기능인데요. 현재 만들어진 방 목록이나 루틴 목록을 가지고 키워드를 해서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저희가 디바운싱 처리를 해서 API 호출 횟수를 줄였습니다. 현재 방에 참여한 모습입니다. 참여한 방에서 특정 시간이 되면 루틴을 인증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프로그래머스 한 문제를 풀고 백준 한 문제를 풀었음을 인증 사진을 통해서 업로드하는 모습입니다. 네, 인증에 성공하면 오늘 인증한 모든 멤버에 대해서 인증 사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루틴 인증을 진행하면서 사용자의 레벨이 오르기도 하는데요. 레벨이 오르면서 점차 새로운 스킨이 해금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스킨을 구매하는 상황입니다. 네, 어떤 스킨은 구매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들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도 구매 후 적용하는 상황입니다. 네, 메인 화면에서 아래로 슬라이드를 하면 다시 이런 예쁜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콕 찌르기 기능입니다. 저희 그룹에 포함하고 있는 75%의 멤버가 모두 인증에 성공해야만 보상을 획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직 인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콕 찌르기 기능을 통해서 그 사람의 디바이스에 노티피케이션을 띄워서 인증을 어서 하라고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는 신고 기능입니다. 신고하는 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유 없는 지속적인 콕 찌르기 사용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신고가 접수가 완료되고 이 부분은 백오피스에서 관리자가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이벤트로 인한 쿠폰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관리자가 쿠폰을 발급하면 사용자는 메인 화면에서 하단의 배너에서 이벤트 배너를 클릭하고 쿠폰을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인벤토리에 들어가서 쿠폰을 사용하면 황금벌레를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네, 쿠폰을 통해서 벌레를 직접 획득하는 방법도 있지만 가끔씩 결제에서의 할인 금액이 적용되는 쿠폰도 발급이 됩니다. 이 경우에서는 쿠폰함에서 바로 사용하지는 못하고 결제 화면에서 선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결제해서 쿠폰을 적용했습니다. 이 결제와 같은 경우에는 토스페이먼트 위젯으로 연결이 됩니다. 결제 폼을 입력하는 부분입니다. 개인정보여서 흐림 처리를 조금 해놨는데 스킵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제가 성공한 화면입니다. 저희가 새로 결제한 것으로 스킨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방금까지 보셨던 화면은 밤에 볼 수 있는 화면이었는데요. 아침에 접속하는 경우 이러한 라이트 테마가 보여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아침 루틴을 인증하는 화면입니다. 뜀걸음과 푸시업 5개로, 아니 50개로 인증을 했습니다. 네, 인증한 목록입니다. 마지막으로 랭킹 기능인데요. 루틴을 성실하게 수행함으로 인해서 사용자의 레벨이 오르게 되고
이것을 가지고 집계해서 랭킹에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랭킹을 유지하기 위해서 루틴을 더 오래 실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네, 이어서 백엔드 발표를 마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엔드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서비스 아키텍처입니다. 현재 서비스 아키텍처는 프론트 단위 S3에 정적으로 배포되어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프론트를 타고 들어와서 정적인 컨텐츠는 S3로 동적인 컨텐츠는 EC2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 저희가 먼저 서비스 아키텍처랑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목표를 세웠던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실제 데브코스 이후에도 서비스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가장 좀 비용을 절감하는 방식으로 해서 구현할 수 있는 간단한 구조를 구현해보고자 하였고, 두 번째로는 오버 엔지니어링 없이 좀 기본적인 기술들만 이용하여서 한번 잘 만들어 보자는 이유에서 조금 생각보다 간단한 그림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라우드 프론트가 정적 컨텐츠와 동적 컨텐츠를 나눠주게 되는데요. 아마 이 그림을 보고 조금 의아한 느낌을 받으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현재 클라우드 프론트에 ACM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엔진엑스의 서트봇으로 또다시 SSL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는 올바른 그림은 아닌데, 저희가 그럼에도 서트봇을 이렇게 지금 도입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저희가 데브코스 이후에 네이버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 또 웹서버와 와스도 지금 EC2 한 대로 묶여 있지만 아마 분리를 할 것 같고, 또 세 번째 이유가 사실은 가장 큰데 서트봇이라는 것 자체를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한번 경험해 보고자 하여 넣게 되어 조금 이상한 그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PI 요청이 들어와서 스프링 단에 들어오게 되면은 로그인을 했을 때는 외부의 OAuth와 통신하고 리프레시 토큰과 FCM 토큰이 레디스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매시 정각 15분을 기준으로 DB에서 랭킹에 대한 업데이트를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이 랭킹도 레디스의 소티드 셋으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또 노티피케이션의 경우 예를 들어서 유저 A가 유저 B를 찔렀을 경우에 이제 12시간 동안은 한 번 더 못 찌르게 하기 위하여 레디스에서 노티피케이션을 저장하고 있고, 이제 FCM 토큰을 통해 외부 파이어베이스로 비동기 알림 요청을 날리고 있습니다. 쿠폰큐 또한 소티드 셋으로 구현되어 있는데 이는 뒤에서 추가적으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CI/CD 파이프라인입니다. CI 과정에서는 소나 클라우드를 통해 체크 스타일과 작곡코를 확인한 후에 빌드를 하도록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 CD 과정에서는 동일하게 CI/CD 동일하게 GitHub 액션을 사용하고 있는데, 빌드된 파일을 도커 파일을 도커 허브에 업로드하고 나머지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에서 필요한 이제 서빙할 파일들, 예를 들어서 도커 컴포즈라든가 엔진엑스 설정이라든가 환경 변수 설정들을 같이 옮겨주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발 서버는 다른 개발 서버와 운영 서버가 현재 다른 가용 영역에 위치하고 있고요. 개발 서버에서는 그냥 DB도 MySQL은 도커를 띄워서 사용하고 있고, 운영 서버에서는 RDS로 따로 빼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쉘 스크립트를 통해서 블루그린 무중단 배포를 이제 블루 이미지를 올리고 그린 이미지를 내리는 방식의 무중단 배포를 채택하고 있고, 따라서 다운타임은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 백엔드 팀의 약속입니다. 첫 번째로 네이버 체크 스타일을 커스텀하여 팀 컨벤션을 적용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팀에서는 클래스 밑에 반드시 한 줄을 띄우고 코드를 작성하자는 규칙이 있었는데, 그를 이제 체크 스타일을 커스텀하여서 적용을 하면은 빌드 시에 체크 스타일 에러로 빌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감한 파일은 야물인데 얀루로 되어 있는데 야물 파일입니다. 그 민감한 파일은 기 서브 모듈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테스트의 중요성을 느껴서 자코코의 테스트 커버리지를 80%로 설정하여 넘지 못한다면 CI가 실패하도록 하였고, 결과적으로 이 그림의 지금 79.7% 이렇게 해도 얄짤없이 CI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447개의 테스트 코드를 작성하였는데, 어제 A조 발표에서 600개의 테스트 코드를 넘긴 팀을 보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백엔드의 핵심 기능입니다. 먼저 인증 및 인가입니다. 저희는 스프링 시큐리티를 사용하지 않고 OAuth 클라이언트를 직접 구현하여 커스텀 인증 및 인가 필터를 구현하였고, 그 유저와 모아밤 간 인증에서 JWT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때 리프레시 토큰 로테이션 방식을 이용했기 때문에 액세스 토큰을 재발급하는 과정에서 리프레시 토큰 또한 재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통합 테스트 시에 이런 인증 필터 관련해서 좀 편의성을 위해서 관련 애노테이션을 제공하여 추가적인 인증 필요 없이 통합 테스트를 진행하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루틴 인증과 방 쪽 기능입니다.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듯 방에서 인증률이 75%가 넘어야만 보상을 획득하는 상황인데 지금 흰가리와 불독이는 인증을 했음에도 보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둘 중 한 명만 인증을 추가로 더하면 벌레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 두 명이 동시에 인증한다면 당연히 벌레가 두 번 획득이 되는 문제가 생기겠죠. 따라서 루틴 인증 타임마다 이러한 동시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저희는 비관적 락을 사용하여서 이를 처리하였습니다. 또 방 쪽에서 추가적으로는 아무래도 프론트 단에서 무한 스크롤로 방 검색 시 구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 오프셋 기반 페이징 처리를 하였고 저희도 처음에는 그 퍼센트 라이크 퍼센트처럼 하여서 테이블 풀스캔 방식으로 검색을 진행하였으나 이 상황에서 엘라스틱 서치를 쓰기에는 사실 좀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 이제 MySQL의 풀텍스트 서치 방식을 통해서 인덱스를 풀스캔하도록 바꿔서 검색 성능을 조금 향상시켰습니다. 다음으로 결제입니다. 결제는 이제 저희 황금벌레를 충전하기 위한 그러한 부분에서 결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결제 요청은 크게 결제 요청, 인증, 승인의 과정, 승인 세 가지의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결제 요청 전과 승인 전에 검증하는 과정을 거쳐서 조금 더 신뢰성 보장을 확보하였고요. 결제 승인 내부에서도 결제 승인 정보 저장, 쿠폰 차감, 벌레 충전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묶어서 결제 취소를 했을 시에 롤백이 되도록 처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간 선착순 쿠폰 이벤트입니다. 아까 쿠폰 큐가 소티드 셋으로 구축이 되었다고 했는데요. 만약 선착순 이벤트이기 때문에 아마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보통 메시징 큐를 많이 떠올릴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카프카는 아무래도 역시 좀 비용도 높고 오버 엔지니어링이라고 판단하였고 저희는 여기서도 레디스를 이용하기로 생각했습니다. 만약 많은 유저가 몰렸을 때 쿠폰을 조회하는 쿼리가 지속적으로 날아갈 것인데 이게 동일한 쿼리가 계속 날아가다 보니까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했고 여기에서 레디스 캐싱을 적용시켜서 최초에 조회할 때만 쿼리가 날아가고 이후는 곧바로 대기열에 그 레디스의 쿠폰 큐에 대기열을 등록시키는 방식으로 설계하였습니다. 이후 발급의 과정에서는 이게 매 초마다 이제 폴링 방식으로 이거 오늘 발급 가능한 쿠폰이 있는지 확인하는 쿼리를 날리는데 이 과정에서도 동일한 퀄리가 계속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레디스 캐싱을 해뒀고 쿠폰 큐에 대기열에 등록된 사람이 있으면은 발급하여서 파이어베이스로 비동기 요청을 날려서 유저에게 쿠폰 발급이 완료되었다는 이렇게 실시간 선착순 쿠폰 이벤트가 구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저희가 지금 방에서 유저 간 커뮤니케이션이 콕 찌르기라는 기능 말고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라서 아마 채팅 기능을 도입할 것 같고요. 루틴 인증 기능에서도 사진이 등록만 되어 있다면 루틴 인증이 된 것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조금 더 사진을 검증하는 과정을 추가할 것 같습니다. 또 지금은 새가 스키니라는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지만 뭔가 좀 안경을 씌운다던가 뭐 옷을 입힌다는 식으로 커스텀 할 수 있도록 아이템들을 추가할 예정이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실제 서비스를 운영해보고 싶다는 뜻에서 이 프로젝트를 했기 때문에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앱 스토어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네, Q&A 하기 전에 이제 저희가 지금 moabam.com이라는 도메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들어가셔서 이벤트가 아마 발생이 되어 있을 건데 선착순 3명은 아마 이벤트 발급 성공하면은 소정의 상품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그 아까 서브 모듈을 적용하셨다 했는데 네. 저희도 2차 프로젝트에서는 서브 모듈을 적용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팀원들 간에 가끔 버저닝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안 그러면 올릴 때 이제 2번을 결국에는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힘든 점이 없었는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결했는지. 사실 저희도 힘든 점이 매우 많았는데요. 아무래도 일단 서브 모듈을 업데이트한 경우에는 반드시 업데이트한 본인 말고는 푸시를 안 하도록 하기로 약속은 했으나 다들 한 번씩 까먹고 같이 커밋에 넣어서 그럴 경우에는 다시 리버트하고 그냥 하는 방식으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질문이 결제 시스템 구축을 하신 것 같아요. 결제 실패 시 롤백오는 풀백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는 중. 여기서 여기 보면 저희가 직접적으로 결제 실패를 처리하는 부분은 승인 쪽인데요. 승인해서 먼저 이제 결제 정보를 검증을 하고
이 검증이 요청에 이전에 저장했던 정보랑 다른 경우에는 이제 에러 메시지를 보내고요. 그리고 토스 결제 모듈에서 이제 결정적으로 실패를 했을 때는 에러 메시지를 보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결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결제 실패 시 롤백이 되어야 하는 부분은 이 트랜잭션 부분인데 여기서 이제 에러가 발생했을 때는 롤백이 되면서 토스로 다시 결제 취소 요청을 보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결제 실패 시에는 결제 취소를 보내기 때문에 결제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액세스 토큰이 만료돼서 없어졌거나 아니면은 유효하지 않거나 변조돼서 그런 경우에 이제 리프레시 토큰을 통해서 새롭게 액세스 토큰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그 프론트 단에서 이제 그것을 사실 그걸 어떻게 감지하는지도 궁금하고 백엔드 단에서는 그 요청을 보냈을 때 어떤 식으로 액세스 토큰을 내려주는지 그러한 흐름에서 네. 일단 하나 아셔야 될 게 프론트에서는 토큰에 대해서 아예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네, 저희 백엔드에서만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토큰 자체를 일단 접근을 못하게 해놨거든요. HTTP 온리를 지금 적용 중이고, 현재 저희 서버 도메인 같은 경우에 그 서버 도메인이 루트 도메인 같은데 세부 도메인이 다르다 보니까 세임 사이트를 렉스로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넌으로 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HTTP 온리하고 시큐어는 트루로 해놨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런 프론트는 접근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XSS에 대한 그런 보안은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 해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과연 백엔드에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인가? 그게 이제 그 다음 안건이 될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로그인 요청이 들어오면 그 요청이 들어오는 순간 일단 액세스하고 리프레시를 둘 다 발급을 해줘요. 그리고서 그 발급을 한 다음에 레디스에다가 저희는 리프레시 토큰만 일단은 저장을 해줍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희 자체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토큰 방식이 로테이션 방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매 액세스 토큰이 만료되거나 아니면 이제 위 변조가 됐을 때 계속 파징이 안 되겠죠? 뭐 시크릿 키가 노출되지 않는 한 그거는 어떻게 보면 계속 만료가 되거나 오류가 뜨는 건데, 그럴 때마다 레디스에 있는 그 값이랑 확인을 해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리프레시 토큰만 저장을 하면 되는 상황입니다.